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비싸죠. 올라갔죠. 그래서 내 집장만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아파트를 누구나 뭐 경제적 여건만 되면 가고 싶어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내 집으로 빌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빌라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가 좀 올라간 편인데요. 빌라를 사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오늘은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하자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자보증보험이 뭐냐?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다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죠. 이 빌라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준공시 관할 관청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할 관청은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면 뭐 시, 군, 구 이렇게 되겠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요,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간, 여기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건설공제조합 등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만 그 시군구, 그 해당 관청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라고 그랬죠, 건축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토지값 말고요.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데 뭐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억에 3%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주는 3%의 그 하자보증보험을 끊고 그 증권을 제출을 해야지만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에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수 의무가 있지만 시공사가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하자보증보험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뭐 빌라라고 하면 그 빌라를 분양받은 수부장자가 되겠죠. 이 분양자가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하자가 생긴 거예요. 뭐 천장에서 물이 샌다거나 벽이 갈라진다거나 뭐 문틀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뭐 크고 작은 하자가 생겼을 때 시공사,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AS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룬다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냐면 하자보증보험이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청구해서 수리를 해라.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은요,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 가입을 할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인 그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 실제로 공사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10억이었으면 3천만 원을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 보장 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천만 원을 예치를 했잖아요. 근데 하자 보증 기간이 있어요. 1년에서 10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설령 하자가 발생한 하더라도 10년이면 그래도 그 건축주라든가 이 업자가 건물을 잘 지은 거 아니냐. 그리고 10년까지 넘어가서 이거를 평생 AS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10년까지 순차적으로 1년, 2년, 3년,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런 하자가 발생을 안 하면 3천만 원을 맡겨놨던 거를 그대로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좀 규모가 큰 건설회사 등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요, 시공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공사비의 3%를 모두 예치하는 게 아니라 3%의 비율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가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개인이 서울보증보험에 3%를 예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 비율을 하자면 환급형이 되겠죠. 만기 환급형. 근데 이거 두 번째 건설 그 공제조합에 보험료 3% 내는 거는 그냥 보장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에도 연차별로 하자 보증 책임이 이제 소멸되면요,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반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거는 환급형, 뒤에 거는 비환급형, 그러니까 보장형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자 보증이 10년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몇 년차, 몇 년차, 몇 년차, 그 10년차까지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 연차별로 또 어떤 게 하자에 속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 범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보험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총 6단계로 끊어서 나눠서 연차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비율은 이렇게 연차별로 또 퍼센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 10년차 이렇게 총 6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또 보증금의 그 퍼센트도 뭐 0.3, 0.75, 0.6 이렇게 쭉쭉쭉 했고, 마지막 10년차는 0.45. 그럼 요 6개를 다 합치면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율대로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일반 건축업자가 환급형으로 서울보증보험의 3% 공사비 3%를 예치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1년차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0.3%를 환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차가 도래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차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보장되는 하자의 항목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년차 보시면요. 1년차는 뭐 간단한 거, 뭐 미장이라든가 뭐 도장, 페인트가 좀 뭐 잘못 칠해졌다든가, 뭐 도배, 그다음에 뭐 유리, 뭐 샷이라든가 창틀, 뭐 이런 게 좀 삐뚤어져서 잘 안 다치고 뭐 안 맞는다든가, 이런 이제 간단한 거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2년차는 뭐 타일, 뭐 단열, 뭐 조적, 뭐 조경공사, 뭐 이런 통신 설비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가 점점점 쌓일수록 좀 중요한 핵심 부분, 뭐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이런 중대 하자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10년차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의 균열 등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연차별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보증 기간마다 포함되는 항목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하자 보증 보험이 그냥 1년에서 10년차까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지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빌라를 구입하실 때요, 하자 보증 보험에, 그러니까 신축 빌라는요, 대부분 원래는요, 하자 보증 보험 증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편법으로 이제 건축주들이나 시공사가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라를 사거나 분양을 받을 때 하자보증보험의 잔존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건축주에게 하자보증보험의 증권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하자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보증기관에서 해당 증권을 그 문서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류로 이렇게 A4 용지에 출력을 해갖고 이렇게 줬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쭉쭉쭉 해서 10년차까지 6장 종이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종이 형식으로 주지 않아요. 뭘로 주냐면 파일 형태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냥 그 건축주에게 그 파일을 넘겨받으면 돼요. USB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주에게 이제 이런 증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 군, 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공동주택이 이제 신축을 하고요, 관할관청에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이 필수 서류로 제출이 돼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즉 관할관청에는요, 관할관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 해당 건물에 하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그 가입 여부와 그다음에 또 가입이 됐다면 그러면 잔존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하자 보증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주에게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청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쉽게 가입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남아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자보증보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활용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보증금 보험을 청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청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자 보증금 청구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요, 시공사 또는 건축주에게 일단 하자 요청을 해요. 어디가 뭐가 하자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혹은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제대로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자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를 할 때요, 이제 요건이 발생했잖아요.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반상해야죠, 반상해. 왜냐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하자 보증보험은 공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이라고 하기는 표현하기 좀 그런데 공동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를 거쳐서 야, 우리 건물에, 우리 빌라에 몇 호에 지금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하자 보증보험 찾아서 수리해야 되지 않겠니? 찬성하니 이렇게 반상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주자 반상입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의 반상회를 거쳐가지고요, 뭘 하냐면 세 번째로 하자 조사 내역서를 작성 및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 하자를 체크를 하고요, 조사해가지고 이제 그 뭐 서류로 아니면 이렇게 사진으로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 하자 목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건축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한 사람한테 이제 시공사에게 통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하느냐, 이제 청구 서류도 이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입주민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입주민은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뭐 과반수, 요 빌라가 8세대인데 뭐 주인이 뭐 다 안 살고 다 세를 놨다. 그러면 이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의 과반수가 아니라 소유자, 집주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집행 의사로 보증금 청구서 동의서, 보증금 청구서, 견적서, 하자 조사 내역서 등, 그다음에 입주민의 그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하자 보증 기관에 보증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넘어가면 보증 기관의 서류 접수 및 하자 보증금 청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보증 기관에 짠, 우리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다 서류 준비했고요. 자, 돈 주세요.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를 받은 보증기관에서요, 심사 후 하자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관에서 돈을 뭐 서류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류가 맞게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이 하자가 정말 발생한 하자인지, 그다음에 이 견적이, 그다음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뭐 견적서도 같이 그 필요 서류에 들어가는데, 이런 견적이 뭐 타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렇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받으면 하자보수 공사 이행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증금 받아가지고요, 공사 다 하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거를 건축주 또는 시공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통보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보험은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있는데요, 이게 10년 안에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고요, 만약 10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맡겨놨던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오롯이 건축주에게 다시 환급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자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1년차부터 뭐 10년차까지 각 연차별로 어떤 내용이 뭐 하자가 있고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몇 %인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거 다 암기하시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뭐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또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받으실 때는 그 보증보험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알고 계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동산 공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